안녕하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2시 45분 아스톤 빌라 대 영 보이스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적 전술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최근 리그와 유럽 대회 모두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나이 에메리 감독 특유의 조직적인 4-2-3-1 전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부바카르 카마라 유리 틸레만스 조합이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좌우 풀백들은 공격 가담이 매우 적극적입니다. 영보이스 역시 4-2-3-1 전술을 사용하지만 점유율보다는 빠른 전진 패스와 속공 위주의 운영이 특징입니다. 최근 큰 점수차 승리도 있었지만 강팀을 만나면 수비 불안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조직력은 아스톤 빌라가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부상 결장 상황입니다. 아스톤 빌라의 핵심 선수는 득점력이 뛰어난 올리 와킨스, 창의적인 패스를 제공하는 에밀리아노 부엔디아, 그리고 중원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존 맥긴입니다. 수비에서는 파우 토레스 에즈리 콘사 조합이 안정적으로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드 오나나와 타이론 밍스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중원과 수비의 뎁스가 조금 얇아진 상황입니다. 영보이스는 실뱅 비르지니우스와 모하메드 베디아의 측면 스피드가 강점이며 파비안 파스나하트의 침투 역시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알민 기고비치가 징계로 결장하고 페르난데스, 세일러 등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전력 손실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매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리버풀전 패배를 제외하면 모두 무실점 승리를 거두면서 수비 안정성과 경기 운영의 완성도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공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팀 전체 전술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보이스는 리그에서는 대승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유럽 대회에서는 PAOK전 0대4 패배처럼 강팀을 상대로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의 불안정함과 압박 상황에서의 처리 미숙이 최근 경기 흐름에서 큰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두 팀의 전력과 최근 흐름을 비교했을 때 전술 완성도와 중원 장악력에서 아스톤 빌라가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빌라는 강한 압박과 안정적인 라인 유지가 돋보이는 반면 영보이스는 압박을 당할 때 수비 조직이 쉽게 무너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아스톤 빌라는 홈 경기에서 높은 집중력과 득점력을 보여주는 반면 영보이스는 원정에서 흔들리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면 맞대결에서는 아스톤 빌라가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경기가 빌라파크에서 열린다는 점은 아스톤 빌라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영보이스는 원정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고는 합니다. 아스톤 빌라의 다양한 공격 옵션과 확실한 득점력, 조직적인 경기 운영을 고려했을 때 득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영보이스도 역습 상황에서는 몇 차례 기회를 만들 수 있겠지만 결정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아스톤 빌라 2대0 영보이스 또는 3대1으로 아스톤 빌라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2시 45분 페이노르트 대 셀틱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적 전술입니다. 페이노르트는 최근 경기에서 결과 기복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4-2-1-3 전술을 기반으로 높은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패스 연결과 전방 3선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강점이며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 역시 적극적입니다. 셀틱은 4-3-3 전술을 활용하며 중앙 빌드업보다 빠른 전진과 측면 돌파를 중심으로 경기를 펼칩니다. 그러나 최근 부상 이탈자가 많아 수비 라인 안정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두 팀의 전술적 완성도를 비교하면 페이노르트가 조직력과 압박의 강도 면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부상 결장 상황입니다. 페이노르트는 우에다 아야세의 골 결정력이 주요 무기이며 발렌테와 팀버의 중원 조합이 빌드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지 무사의 측면 돌파 능력도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요르단 보스, 저스틴 바일로, 트라우너 등 다수의 수비, 골키퍼 자원이 부상으로 이탈해 뎁스가 약해진 점은 큰 변수입니다. 셀틱은 마에다 다이젠과 후르아시 레오의 공격 기동성이 핵심이며 캘럼 맥그리거와 하타테가 중원에서 연결고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카타비커스, 조타, 황인범 등 중요 자원들이 대거 부상으로 빠져 전력 공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셀틱은 공격 자원은 남아있지만 수비 조직력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페이노르트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며 다소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NEC전 2대4, PSV전 2대3 패배처럼 실점이 많은 경기들이 이어지며 수비 집중력 문제가 나타납니다. 공격력은 꾸준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반면 셀틱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안정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라이벌 레인저스전에서도 3대1 승리를 거두는 등 경기력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다만 유럽 원정에서는 수비 불안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수비 라인의 안정성 차이와 중앙 압박 싸움입니다. 페이노르트는 홈 경기에서 전방 압박이 강하고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최근 수비 부상 이슈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반면 셀틱은 공격 전개는 날카롭지만 부상으로 인해 수비 라인이 크게 약화되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실점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페이노르트는 홈에서 강한 반면 셀틱은 유럽 원정 경기에서 자주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 체력 압박 대응에서 페이노르트가 조금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 성향이 강해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경기가 페이노르트의 홈구장에서 열린다는 점은 홈팀에게 상당한 이점입니다. 셀틱은 최근 리그에서는 강하지만 유럽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 저하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며 부상 이탈자 역시 많습니다. 페이노르트는 수비 결장자가 많은 약점이 있으나 공격 전개 속도와 전방 압박의 강도는 셀틱보다 우세합니다. 양팀 모두 득점 가능성이 있지만 홈 이전과 전술적 완성도를 고려하면 페이노르트가 더 앞설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스코어는 페이노르트 2대1 셀틱 또는 3대1 정도로 페이노르트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2시 45분 루도고레츠 라즈그라드 대 셀타비고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적 전술입니다. 루도고레츠 라즈그라드는 최근 경기에서 기복 있는 성적을 보이고 있으나 4-1-4-1 전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중앙 빌드업과 측면 공격 전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격수 카이오와 빌레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을 유지하며 중원에서는 스타닉과 초체브가 공격 전개와 연계 플레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진과 골키퍼 부상으로 후방 안정성이 다소 흔들리는 점은 변수입니다. 셀타비고는 3-4-3 전술을 활용하며 빠른 전진 패스와 측면 돌파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공격수 이아고 아스파스와 후안 카레이라가 전방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모리바와 벨트란이 중원에서 연결 고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최근 칼 스타펠트, 프랑코 세르비 등 핵심 수비진 부상으로 수비 안정성이 낮은 점은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전체적으로 전술적 완성도는 셀타비고가 공격력에서 우위이나 수비 안정성은 루도고레츠가 보완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부상 결장 상황입니다. 루도고레츠 라즈그라드의 핵심 선수는 공격수 카이오와 빌레,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담당하는 테크페테이, 중원에서 연계 플레이를 담당하는 스타닉과 초체브입니다. 수비진은 나우미아스 알메이다, 네디알 코프손 조합이 라인을 유지하지만 에드빈 쿠르툴루스, 게오르기 테르지에프 등 부상자가 있어 뎁스가 얇아진 상태입니다. 셀타비고는 공격의 핵심인 이아고 아스파스, 후안 카레이라, 두란과 루에다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모리바 벨트란 알론소 중원 조합이 팀 전개를 주도합니다. 그러나 칼 스타펠트, 프랑코 세르비, 윌리어 스웨드버그, 카를로스 도밍게즈 등 부상자 발생으로 수비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격진은 정상이나 수비 조직력에 부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루도고레츠 라즈그라드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며 기복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페렌츠 바로스전 1대3, 체르노모레츠 브루가스전 2대3 패배처럼 실점이 많은 경기들이 나타나며 수비 집중력 문제가 드러납니다. 공격진은 꾸준히 득점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로 일정 수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는 바르셀로나, 레반테 등을 상대로 실점은 있었지만 공격 전개와 득점력은 안정적입니다.
다만 유럽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 저하와 부상자 영향으로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수비 안정성과 중원 장악력입니다. 루도고레츠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측면 전개를 통한 공격 연결이 강점이지만 수비진 부상으로 라인 유지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공격 전개에서 우위를 보이지만 부상으로 수비 라인이 약화되어 실점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홈 경기 이점을 가진 루도고레츠는 압박과 라인 유지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셀타비고는 원정 경기에서 체력과 수비 집중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양팀 모두 공격 성향이 강해 다득점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경기가 후베 파르마 아레나에서 열리는 점은 루도고레츠에게 유리합니다. 셀타비고는 공격진이 날카롭지만 부상과 원정 경기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루도고레츠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루도고레츠 라즈그라드 2대1 셀타비고 또는 2대2 무승부 가능성까지 고려하며 홈팀의 약간 우세를 전망합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5시 FK 크르베나 즈베지다 대 FCSB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적 전술입니다. FK 크르베나 즈베지다는 최근 경기에서 성적 기복이 있으나 4-2-3-1 전술을 기반으로 중앙 빌드업과 측면 공격 전개를 균형 있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방 공격수 카타이와 듀아르테가 공격의 핵심이며 중원 엘스니까 코스토프가 연계와 빌드업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수비수와 골키퍼 부상으로 후방 안정성이 다소 흔들릴 수 있는 점은 변수입니다. FCSB는 4-3-3 전술을 활용하며 빠른 전진 패스와 측면 돌파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공격진 미쿨레스쿠와 오라루, 타나세가 창의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미드필더 스토이안과 시소티가 공격 전개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다수 수비수 부상으로 후방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 수비 집중력이 중요한 경기입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부상 결장 상황입니다. 크르베나 즈베지다의 핵심 선수는 전방 공격수 카타이와 듀아르테, 측면 수비수 이바닉, 중원의 엘스니까 코스토프입니다. 다만 일부 부상자 발생으로 수비와 골키퍼 포지션의 뎁스가 다소 얇은 상태입니다. FCSB의 핵심 선수는 공격진의 미쿨레스쿠, 오라루, 타나세와 중원의 스토이안, 탈로바누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샤비 바비카, 조이스킴 다와, 스테판 탈로바누 등 일부 부상자가 발생해 수비 조직력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격진은 정상이나 수비 안정성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크르베나 즈베지다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일정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나 조브루전 0대1, 보이보디나전 2대3 패배 등 실점이 나오는 경기들이 있어 수비 집중력 문제가 일부 드러납니다. 공격력은 꾸준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FCSB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일정 수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 경기에서는 득점력이 안정적이며 일부 경기에서는 공격 전개가 원활했습니다. 다만 유럽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수비 안정성과 홈 경기 이점입니다. 크르베나 즈베지다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측면 전개가 강점이지만 수비진 일부 부상으로 라인 유지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FCSB는 공격 전개는 날카롭지만 부상으로 인해 수비 조직력이 약화되어 압박 상황에서 실점 위험이 높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 성향이 강한 편이어서 득점 가능성이 있지만 홈팀 크르베나 즈베지다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경기가 스타디온 라이코 미티치에서 열린다는 점은 크르베나 즈베지다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FCSB는 공격력은 좋지만 원정 경기와 부상으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크르베나 즈베지다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측면 공격 전개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FK 크르베나 즈베지다 2대1 FCSB 또는 2대2 무승부까지 고려하며 홈팀의 약간 우세를 전망합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